더블 스틸 2 시작합니다. 140억 4년 FA 계약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미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재준이는 어쩔 수 없죠. 저의 일이니까. 4년 동안 잘 만나다가 4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거라고 해서 큰 걱정 없이 미국으로 저를 보냅니다. 왜? 본인이 미국으로 오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쾌히 아무런 걱정 없이 웃는 얼굴로 공항에서 배웅을 합니다. 지한이가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캠프에 바로 합류를 하기 전에 이제 아직 캠프 시작은 안 됐고요. 개인 운동을 먼저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타격 코치를 하고 있는 한국 선배님을 찾아가서 먼저 이제 메이저리그에 맞는 타법을 타격 폼을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은 한 번도 타격 폼을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다가 캠프에 이제 드디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캠프에는 이제 1차 캠프에는 뭐 마이너리거들도 있고 메이저리그는 1차 캠프를 바로 합류를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간당간당한 친구들이거나 마이너리거들이 이제 합동 훈련을 하는 곳이 캠프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선수들도 되게 타의 모범이 되고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1차 캠프부터 이제 합류를 하는 경우도 몇 명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즐거운 홀가분한 마음으로 캠프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캠프에 합류를 하기 전에 미국에 떨어진 지 약 3주가 됐어요. 3주가 됐는데 3주차가 되니까 음식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네, 음식이 물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한식이 좀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카고 연고의 야구팀이 어디였죠, 여러분들? 시카고 컵스. 자, 시카고 컵스. 시카고에는 생각보다 한식당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지훈련을 캠프를 하는 동안 이제 그 옆에 부설 경기장에서 캠프를 하는데 한식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준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재준아, 나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보내줄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재준이가 어떻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3주 동안 트레이닝을 했던 한국인 코치님을 같이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재준이는 본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을 거라도 좀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한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 타지살이는 굉장히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타지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코치님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줬냐? 이제 애인이 보내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먹은 다음날 배탈이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가는 저예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배탈이 나요. 그래서 캠프에 합류를 그날은 못합니다. 캠프에서 이제 부상자 명단으로 빠지게 되죠. 보통 이제 배탈은 하루에서 내지 3일 정도의 부상자 명단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 있어요. 이제 약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라.
코치님이 먼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코치님 약을 사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스포를 해드릴게요. 코치님은 와이프가 있어요.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더 위험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더블 스틸은 뇌절 작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로만 다룹니다. 사랑과 전쟁은 있죠.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있는 코치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에 뇌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치님이 막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제가 열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재준이가 이제 보낸 거에 재준이가 이제 챙겨서 보내준 거긴 한데, 그 이제 음식들을 엄선해서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법한, 제가 굴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굴을 막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좀 위험할까 싶어서 이제 막 쪄서 먹고 막 했는데 또 배탈이 난 겁니다. 이제 막 이렇게 약도 먹고 하는데 캠프에 이제 다시 합류를 했어요. 배탈이 끝나고 다시 합류를 했는데, 그때 마침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던 다른 한국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는 콜업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본인의 판단하에 시카고 컵스로 이적을 오게 됩니다. 매기남 등장이죠. 자, 그 이름은 저희 member들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게요. 조금 약간 현실성 있는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류연진 좋습니다. 채택되셨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류연진이가 이적을 오게 됩니다. 저보다 형이에요. 2년 먼저 왔고 2살 위의 형입니다. 이제 제가 재준이한테 카톡을 합니다. 재준아, 여기 연진이 형이 같은 팀으로 이적을 오게 됐어. 그래도 LA랑 시카고랑 너무 멀어서 한국인이 없어서 너무 쓸쓸했는데, 시카고는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미국행을 택할 때 굉장히 꺼리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살기가 별로 좀 약간 각박해서 꺼리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진이 형이랑 같은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어. 재준이가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래 하면서 잘 됐다 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응원을 해주는데 이제 밥을 이제 또 다 먹었어요. 재준이가 보내준 게. 근데 연진이 형은 이제 2년을 먼저 살았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본인이 한식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본인이 해먹습니다. 해먹고 싶은 날엔. 왜?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연봉도 높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얼마씩 이렇게 하면은 주어지는 식사가 있는데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더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본인이 배고프거나 하면은 해먹는 게 싸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연진이 형은 밥을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류연진 말고 정호강으로 하시죠. 호강이 형. 아까 정호강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잘 쓰겠습니다. 네, 호강이 형이 집으로 초대를 해줍니다. 개막 로스터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고요. 이때까지 캠프 1차, 2차 캠프 같이 잘 소화했다면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마이너에 갈지도 모르고 남을지도 모르고 두 명 다 동시에 콜업이 될 수도 있고 개막 로스터에 진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둘 다 마이너 리그에 남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밥을 만들어주겠다면서 초대를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 2년 먼저 미국에 와 있던 호강이 형이 먼저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마이너리그로 가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거주지의 선택도 조금 달라질 뿐더러 저희는 마이너리그는 이제 이동을 버스로 하고 메이저리그들은 팀 전용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없어요. 시즌 일정도 다를 뿐더러 이동 간의 거리가 시간 소요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개막이 되고 호강이 형이 또 약간 성적이 올라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마이너리그에서 잘 칩니다. 잘 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콜업을 받아요. 근데 이제 개막 로스터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희생양은 호강이 형이었어요. 호강이 형이랑 저랑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월부터 메이저리그에 첫 합류를 하게 됩니다. 때마침 재준이가 축하한다면서 마침 올해 시간이 된다 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케줄상 오래 있지는 못하는 점, 한 일주일 정도만 오게 돼요. 보통 미국은 그래도 최소 2주 정도 오시는데 길게 잡아서 일주일 정도 오시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1월부터 미국에 갔으니까 한 4개월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한국에서 시즌을 치를 때 재준이랑 일정이 안 맞으면 4개월 동안 더 긴 시간도 못 볼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4년 만난 커플입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4개월이 됐으냐, 그쵸,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일주일 보내다가 시간 설정을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올스타전이 보통 열리는 7월인가 8월에 제가 콜업이 되고 재준이가 놀러오게 됩니다. 이제 올스타 전에는 올스타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은 집에서 쉬게 됩니다. 오랜만에 본 거죠. 자, 그래서 집에서 쉬는 동안 뭐 했냐? 첫날은 데이트하고 둘째 날에는 이제 주변에 사는 호강이 형을 소개시켜 줍니다. 호강이 형 드디어 호강이 형 뭐 재준이한테 되게 살갑게 잘 맞아줘요. 저녁에 밥도 함께 먹게 됩니다. 셋이서 함께 먹게 되죠. 그런데 마침 까먹고 있던 인물, 그 한국인 코치분까지 오셔서 4명이서 밥을 먹게 돼요, 여러분들. 자, 밥을 먹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댓글에 스포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요리를 할 줄 아는 호강이 형, 그리고 와이프분이 있는 코치님으로 인해서 코치님이 재료 조달을 해주시고 요리는 호강이 형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강이 형이 원래는 이제 저희 뭐 메뉴 중에 된장찌개, 제육볶음, 소고기, 장어 이런 이제 스태미나가 이제 높은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야구 선수들은 단백질을 진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방이랑 그런 음식들 위주로 세팅이 됐는데, 된장찌개를 제가 먼저 재준이한테 퍼주려다가 이 된장찌개 그 솥의 특성, 그러니까 거리상 뭔가 제가 떠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호강이 형이 재준이에게 먼저 된장찌개를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도 떠주시고 뭐 코치님도 떠주시고 재준이만 떠준 게 아니에요. 모두를 떠줬어요. 이제 마지막에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하기로 합니다. 근데 재준이도 미국을 왔고 그리고 저도 있고 하니까 기분 좋은 나머지 한잔 한다고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라는 사람은 미국 오고 나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술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강이 형은 마이너로 떨어진 다음에 또다시 떨어졌다라는 자책감에 술을 최근에 좀 했나봐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먹고, 호강이 형은 최근에도 좀 몇 번 먹었던 적이 있고, 심지어 코치님이랑 같이 먹었대요. 그로 인해 제가 먼저 뻗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말지 않아요, 여러분들. 적당한 도파민만 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뻗게 됩니다. 뻗게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다행히도 재준이는 제 옆에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재준이가 저를 챙겨서 저희 집으로 데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로 이제 제가 호강이 형이랑 코치님한테 이제 전화를 돌립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냐? 제가 너무 취해서 먼저 이렇게 뻗은 것 같다. 저 어제 실수한 거 없냐? 라고. 뭐 없다. 괜찮다. 잘 쉬어라. 잘 쉬고 시즌 또 준비 잘 하자. 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호강이 형이 세요. 호강이 형이 전화를 받는데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준이한테 물어봅니다. 재준아, 혹시 어제 나 어떻게 데리고 집에 왔어? 너 뭐 택시 이런 거 부를 거리도 아니고 나를 혼자 부축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호강이
호강이 형 삼진아웃 안 됩니다. 아니, 걸어가기 애매한 거리였어요. 저를 들쳐업고 걸어가기, 혼자 걸어가기엔 충분한 거리인데 저를 들쳐업고 걸어가기엔 굉장히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재준이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호강이 형이랑 같이 업고 딱. 저는 한 번 더 의심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호강이 형이 내가 안부 전화했을 때 내가 재준이랑 너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호강이 형은 그거를 숨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날에 만났잖아요. 3, 4, 5, 6 그냥 저냥 불안한 마음만 가진 채 재준이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근데 이게 확실히 타지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메이저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면 야구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야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강이 형이랑 저랑 또다시 맛 콜업과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마이너에 가는 거고 호강이 형이 다시 메이저에 콜업이 됩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어찌되건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한 거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해결되지 못한 일은 해결될 때까지 안고 간다고. 마이너리그에서도 타석에 들어서서 딴 생각을 하다가 162kg짜리의 직구에 손목을 강타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수비할 때 공을 던져야 하고 타석에서도 오른쪽 손의 힘이 뒤로 와서 더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그 오른쪽 손목을 다칩니다. 참 안타깝죠. 그로 인하여 재준이가 이제 옆에 코치님이 오고 가며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 번씩 병문안을 와주시긴 하는데 재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재활을 하려고 했지만 제 에이전트가 너의 손목을 굉장히 빨리 고칠 수 있는 닥터가 미국에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상당하면은 미국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치료를 잘 안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이제 밀접한 근처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한국으로 갈까 하다가 미국에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있다 해서 야구가 그래도 부상 치료가 먼저다 보니까 미국에 남게 됩니다. 미국에 남아서 재준이가 와요. 재준이가 왔어요.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단계는 끝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치료, 재활치료 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재준이가 왔어요. 딱 그때 왔는데 이제 또 저는 어차피 부상이라 경기를 못 뛰고 재준이도 왔고 데이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또 데이트 해요. 근데 이제 재준이가 희한하게 호강이 형의 안부를 저한테 묻습니다. 코치님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쎄하죠. 여전히 쎄함을 두고 있어요. 여전히 쎄함을 남기고 있어요. 재준이 돌아갔어요. 저랑 한바탕 싸우고 돌아갔어요. 제가 서운하다고 했죠. 아니 재준아, 나는 솔직히 저번에도 그렇고 뭔가 쎄한데 이런 너의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요번에 코치님 안부도 같이 물어봤으면 내가 의심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의 이런 말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심을 사게 한다. 네? 재준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 라고 반박을 해서 싸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대화 부족이죠.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본업들에 대한 그런 또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대화 부족이 맞아요. 4년 연애하면서 대화 부족이 이 정도였던 거는 또 약간 좀 처음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시카고 컵스가 가을 야구를 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게 돼요. 원래 포스터 시즌 직전에 가면은 이제 선수들이 지칠 때쯤 확장 로스터를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 41인 로스터에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메이저와 마이너를 왔다 갔다 했던 저는 확장 로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콜업이 되는 거죠. 대망의 포스트 시즌. 그거 뭐라고 했었죠? 그 한두 경기 만에 끝나는 그 가을 야구에서 맨 밑에 간당간당한 팀 두 팀끼리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랬더라? 와일드카드전.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희 팀은 와일드카드전에는 안 해도 될 순위에 들어가서 바로 포스트 시즌으로 갑니다. 가는데 두 번째 경기 때 0승 1패예요. 두 번째 경기 때 두 번째 경기 중이에요. 지고 있어요. 감독이 이번 경기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럴 때 보통 타격감 올려준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타 자원으로 제가 나가게 됩니다. 8회 말 10대 2 상황에서 1사 만루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제가 1사 만루예요. 원아웃의 만루라는 뜻이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만리런 갑니다. 만루 홈런을 초구에 쳐버립니다. 멋있죠? 10대 6이 돼요. 제가 5번 타자랑 교체가 됐는데 타순이 9번까지 갔다가 그 회에 8회에 9번까지 다시 갔다가 점수를 못 내고 회가 넘어갑니다. 자, 다시 10대 6 상황에서 9회 말 1번 타자 나오죠. 2번 타자 나오죠. 3번 타자 나오죠. 4번 타자가 인필드 플라이 아웃으로 아웃이 됩니다. 자, 다시 1사 만루입니다. 저 5번입니다. 1사 만루예요. 근데 제가 내야 땅볼을 칩니다. 내야 땅볼을 치는데 한 점은 들어오고 10대 7이 됐습니다. 자, 이제 2사의 주자 만루 10대 7 상황에서 2사의 주자 만루에 6번 타자가 싹쓸이 3루타를 치면서 3점이 들어옵니다. 동점이 됐어요. 병살 안 친 게 정말 다행이죠. 병살 코스였어요. 병살 코스였는데 이제 상대방의 유격수가 공을 늦게 뺀 거예요. 늦게 빼니까 이루수가 공을 늦게 잡고 늦게 던지니까 제가 세이프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실책으로 기록되진 않아요. 그쵸, 공이 글러브에 박힌 거죠. 자, 그리고 대망의 10회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11회가 됩니다. 감독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주자 11회 말이에요. 1사에 주자 1루에 저의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감독은 고민을 합니다. 말로 홈런을 친 건 좋았지만 이 새파란 신인한테 요 중대한 기회를 또 맡겨야 할까? 하지만 믿음의 야구를 보여줍니다. 그대로 기용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해서 2루타를 치고 발이 빨랐던 3번 타자는 그대로 홈인을 하게 됩니다. 미쳤죠? 경기를 잡았어요. 경기를 잡고 3사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호강이 형이 안 보여요. 구름에 전화도 안 받고 경기장에 출근했는데 이상하게 호강이 형이 안 보여. 알고 보니 호강이 형이 저희랑 올스타전 브레이크 때 같이 술 마신 이후로 계속 술을 마셨던 거야. 계속. 재준이는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못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선수의 본분을 망각했다 해서 잘리게 됩니다. 한 명 로스터가 빠진 채로 경기를 해요. 그대로 시카고 컵스는 아쉽게도 지구 우승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그 지구 우승 결정전에서 떨어져서 저는 이제 본국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저는 바로 재준이한테 가서 같이 이제 좀 만남도 나누고 하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재준아, 혹시 호강이 형이 너한테 무슨 안 좋은 이런 얘기 했냐? 왜냐면 이제 호강이 형의 그런 태도를 보고 혹시나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랬더니 재준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가 시즌 중이라 말을 못했는데 호강이 형이 그때 너의 뒷담화를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 뒷담화였습니다. 그런 귀여운 뒷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다 보니까 재준이 입장에서는 이게 시즌 중에 지한이한테, 혼자 있는 지한이한테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타격이 있는 뒷담화였어요. 여러분들, 뒷담화만큼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재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사실은 로스터에 본인이 저를 밀어내고 저랑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밀어내기 위해서 알고 보니 저의 데드볼 부상 사주를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 재준이의 행동을. 이제 기사가 터집니다. 야구 선수 저에게 사주를 했다는 걸 제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 경찰이요. 그래서 호강이 형은 안타깝게도 야구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즐겁게, 이제는 5년 된 커플이죠. 5년이 다 돼가는 커플이죠.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됩니다. 네, 제가 야구 얘기를 요번에 좀 많이 했던 게, 야구 어찌됐건 저희 드라마 이름이 더블 스틸이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제 더블 스틸은 러브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드라마든 조금은 있어요. 근데 러브 스토리가 메인인 드라마는 아니에요.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의 성장물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사람들의 이런 이제 도파민을 자극시켜드리기 위해 기승전 로맨스로 갔던 거였고. 시즌2 어떠셨어요? 네. 시즌2 in 시카고였었습니다.